안녕하세요. 3년 적금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오늘은 독서 적금 넣는 방법에 있어서 세 번째 시간, 잠자기 직전이 최적의 시간이다. 에라스무스 네덜란드 인문학자는 독서 습관은 닥쳐올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잠자기 직전 하루 중 최고의 공부 시간. 우리의 두뇌는 잠자기 직전의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두뇌에 각인시키며 뇌의 해마에 중요한 정보로 처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보존한다. 잠자기 전 30분의 공부 습관이 10배, 20배의 효과를 낳기 때문에 잠 자체를 새로운 공부 시간으로 바꾸고 잠자는 동안의 8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카시마 데스지 일본 작가가 쓴 잠자기 전 30분의 기적이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면 중의 잠재 능력은 나에게 남겨진 미지의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큰 능력이다. 하루 중 최고의 공부 시간은 잠자기 직전의 시간.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고스란히 기억으로 저장된다. 잠을 자면서 꿈이 이루어진다. 잠자기 전 1분 동안은 29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의 핵심만 훑고 아침에 일어나서 1분 동안 그 핵심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는 방식이다. 아침 1분 동안 핵심을 훑어보는 것은 우리의 뇌가 밤사이에 어떤 작업을 해 놓았는지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을 섬광처럼 깨달아지기도 한다. 또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 이 책을 번역한 작가도 그 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잠자기 전 30분 동안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더 훑어보고 시험을 쳤는데 거의 100점 맞았다고 하네요. 자, 결국 잠자기 전 30분의 공부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의 뇌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고 그것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문법 책을 읽고 잠자기 전 애들과 이 책을 읽어보고 쭉 한번 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제 아이들은 읽어준다고 제가 한번 쭉 봤는데 한 1, 2분 정도 봤는데 분명히 어젯밤에는 내 눈에 그것이 깨달음이 없었는데 어젯밤에 봤던 것을 아침에 똑같이 보는데 완전 깨달음, 완전 내 것이 되는 느낌, 이런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티븐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영어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게 잠자기 30분 전에 공부를 한번 하고 아침에 다시 하는 이런 방법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1,000권의 독서 적금이 쌓이면 사고력과 이해력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도 만만해질 것이고 영어 책 10권, 100권 또 시간 문제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공 공부도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전기공학을 공부한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한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한 분야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이걸 정복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만 한번 쫙 읽어보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 머리가 뇌가 가장 이렇게 힘이 있을 시간 아니면 밤사이 푹 쉬었기 때문에 그때 아침에는 한번 쭉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쭉 그냥 훑기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장미꽃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너에게로 왔어, 나 너의 꽃이 되었다 라는 김순수 시인의 말처럼 책 속에 있던 지식이 완전 내 것이 되는
그런 느낌, 깨달음의 느낌, 이런 것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강영우 박사,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죠. 그 중학교 때인가, 그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축구를 하다 눈에 공이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분인데, 이분이 그 한국 이민 역사에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라 해야 됩니까? 이제 그 관리적으로 언급하자면은 조선시대 벼슬식으로 말하자면은 가장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잠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불을 켜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서, 아니 저는 이제 옛날 책 읽어줄 때 휴대폰 후레쉬 기능, 방에 불을 잡고 후레쉬 기능에 의해서 책에만 비추는 방법을 썼는데, 그분은 이제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끄나 켜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불을 꺼주고, 그리고 이제 점자로 책을 읽어줬다네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아이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미국 명문 대학 나와서 하버드 의대 나와서 유명한 의사가 된 분도 있고, 또 미국의 그 명문 대학을 나와서 법대를 나와서 법률가로서 성공한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명문 가문을 이뤘다는데, 이 두 아이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까만 밤에 불 껐는데 아빠가 하나하나 읽어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달란트 비유, 노아의 방주, 요나 이야기, 정직, 책임, 권위에 대한 존중 등 이야기를 어둠 속에서 들었고 컸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한테 참 고마웠던 아름다운 아빠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잠자기 전 30분은 가장 가능성이 큰 능력의 시간이다. 저는 어렸을 때 울산에서 범서에서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시골인데, 요즘은 이제 현대차 그 기숙사가 들어서 대단히 아파트가 들었었는데, 제가 클 때는 그 시골에서 저는 아침 저녁 그때 이제 교육 혜택이 없었고 TV도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사상에 와서 첫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울산 범서에서 크면서 첫날 맨날 그냥 자연 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밤에 잠잘 때 기억이 남는 거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그 책 읽는 분이 아니신데, 아버지가 책 읽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렸을 때 잠자기 전 항상 저희 손을 꼭 잡고 들려준 옛날 이야기, 뭐 어떤 경우는 그 계모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계모 이야기. 그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해서 남매를 데리고 이제 키웠는데, 그 새엄마가 두 남매를 가서 한겨울에 밭에 그 부추, 뭐 중구지 이런 채소들을 뜯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겨울, 지금은 마트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마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들이 겨울에도 여름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둘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걸 또 하면서, 그래서 배고파 잠들면은 잠든 사이에 이제 엄마가 나타나는 거죠. 엄마가 나타나 얘들아 하면서 그 엄마가 그 바가지에 따뜻한 물을 주면서 이 물을 이제 동서남북 척척 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 뿌려준 자리마다 이제 부추 같은 뭐 채소들이 확 자라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보고 그걸 배에서 가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아주 이제 기억에 생생히 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한테 잠자기 전에 좀 많이 듣고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의외로 어렸을 때 문학적인 또 문학적인 책들도 많이 본 것도 있지만 약간 문학적인 쪽을 좀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책의 혜택, 문명의 혜택, 교육의 혜택, 유치원도 못 다니고 그랬지만 이제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만 저는 크고, 그런데 제가 지금 또 신기한 것은 그때까지 제가 텔레비전 한 번도 본 적이, 영화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영화처럼, 그냥 컬러풀한 영화처럼 아주 액티비티하게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기업이자 청쿵그룹의 창립자, 중국인 세계 최대 부자 중의 한 사람인 리자청은 그 잠들기 전에는 30분씩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대학은 베이징, 난징, 러양, 청두, 텐진, 광저우, 시안, 충칭, 홍콩 등의 수많은 대학교를 세우고 그 대학에서 지금 또 중국을 이끄는 인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 홍하상 씨가 쓴 상신 리자청이라는 책에 보면은 잠자기 전 30분은 반드시 책을 읽는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첨단의 사상 이론과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독서는 주로 과학, 경제, 사회, 철학 등이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엔 반드시 독서를 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예수님 믿으면 참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했는데, 물론 저는 뭐 듣는 분들 중에서 그 예수님 안 믿는 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약간 거부감이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배웠고 또 믿고, 이렇게 세계 뭐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많은 대학을 세웠지만 이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 지옥에 다음 세상에서 지옥에 갈지언정 이 땅에서 그 사람 읽은 많은 책들은 이 사람에게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뭐 믿었으면 천국은 가겠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지 않고 독서를 하지 않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가질 수 있는 부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에 가고,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보통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대학이 지는 그 임계점을, 시험이라고 하는 합격이라는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늘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으로, 중학생은 중학생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은 대학생으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독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사고력과 창의력 이런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 누릴 수 있는 부의 수준이나 명예 수준, 어떤 권력의 수준 이런 것이 그것도 역시 한계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이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영우 박사 이야기라든지 또 리자청 이야기, 그리고 또 잠자기 전 30분의 어떤 공부 책을 쓴 그 작가 다카시마 데스지라는 사람은 잠자기 30분 전의 공부로 아주 어려운 자격증을 91개나 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자기 전 30분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독서 적금을 넣을 때 10배, 20배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미지의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큰 능력의 시간인 수면 중의 잠재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작정하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한 달이면 한 달,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하고 독서 적금을 넣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가능한 한 이렇게 공책에 기록을 하면 좋습니다. 기록의 힘, 공책에 기록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어떤 말도 있듯이 성경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정해졌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계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처럼 어떤 나와 나 자신, 나와의 자연, 나와 보이지 않는 신과의 어떤 계약 같은 경우도 집 문서가 우리가 계약 형식으로 쓰고 나타내고, 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고 일반 통장을 만들어도 다 통장이라는 어떤 형태가 시각적으로 기록된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이 혼자 스스로한 독서를 할지라도 이렇게 공책에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또 기도 제목이라든지 어떤 꿈의 목표를 두는 것이 더 확실하다. 기한을 정하지 않는 목표는 총알 없는 총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프다 할 때 그 아픔이 3개월 하루 한 시간 후면 끝난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1시간 정도만 참으면 된다는 것이 있지만, 만약에 끝이 안 보일 때는 그 고통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든 독서를 하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할 때에 기간을 정해서 시작하는 기간, 예를 들면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부터 한 달 정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0년 12월 14일이 되겠죠. 이렇게 한 달을 할 수도 있고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하게 되면은 2020년 11월 10월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이렇게 3년이 되지 않습니까? 공책에 기록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 자기 꿈을 적고 독서를 하는 방법이 성공을 위한 하나의 팁이 되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위 취득이라든지 또 공부에 관련된 것, 영어 문법 완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서 적금 통장 한 줄 이거 읽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은 책이라는 물질 이상의 것을 부모한테서 배우는 것이다. 즉 부모가 아이들에게 넌 나에게 너무도 소중하단다. 너가 아무 탈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언제까지는 너 곁에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자녀를 성공시킨다. 버니스 이 클리넌이 쓴 책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메시지를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책을 읽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란 이름의 튼튼한 믿음의 줄이 이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있으면 다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더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